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3분기 마감 마무리되는 9월 28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먼저 보면 니케이 일본이 오늘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엔화 약세에 따라서 1%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현재 시점에 상해 종합지수는 장중에 거의 1%까지 돌파가 나오다가 0.5% 정도 상승세 부분들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외국인들이 섹터별로 뭐 따로 움직입니다. 특히 근데 요즘에 보시면 거의 9월 중순 넘어서 상당히 포커스하는 게 선물의 매수 매도,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집중 부분들 좀 하죠. 오늘은 그 변동성을 일으키는 이유를 하나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업종 섹터별 부분에서 조선업종의 전환점, 8월 중순 정도 해서 거의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죠. 더불어서 두 번째로 얘기를 드렸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는 전저점 깨질 가능성, 오늘 이제 전저점 하회 근접 부분들 좀 하고 있어요.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정도, 아마 다음 주 금요일 정도인가요? 10월 5일이니까 삼성전자 예비 실적의 가이던스 부분들이 나오는데, 설왕설래 여러 가지 코멘트 부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어떤 연관성 부분들을 좀 가질 수 있다. 코스닥, 코스피, 뭐 3,000과 1,000포인트의 변동 부분들 없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삼성전자 실적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외국인들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기조 부분들이 살짝 보입니다. 오늘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150 선물 레버리지 부분들을 일부 매도를 하는 모습 체크를 좀 해두시고,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눌렀다 쉬었다 가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아요. 전고점 하락의 각도가 커서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여기서 그래서 전고점이나 물량,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이 일부 필요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 과정 중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부분들을 보고 실적 장세에서 어떻게 좀 세게 밀어붙일 것인가, 눈치 장세 다음 주에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전열을 좀 가다듬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타임테이블 부분들이 지수도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종목군별로도 종목군 대장주의 실적에 대한 확인 부분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하는 눈치 기조가 선물의 변동, 선물 매매의 변동성과 상당 부분이 연관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월달은 아시다시피 뭐 남북 경협 부분에서 대북 제재 관련된 부분이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미국 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남북,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남북한은 빠른 정전 선언 부분들을 하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의 스케줄 부분들이 먼저다. 이거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서로의 어떤 주도권 싸움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그 종전선언의 의미로 보실 게 아니라, 저기에서 가장 종전선언의 의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금이라 그랬죠. 그러면 남북 경협 제재가 풀렸을 때 누가 그 자금을 북한에 직접적으로 댈 것인가? 자금줄을 누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어떤 사람도 덜 투입을 하면서 주도권 부분들을 가져갈 것인가? 그 계산 중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협상이죠. 돈, 금전적이 관련된 부분의 협상이기 때문에 좀 뭐 업에 능락 되더라도 추세 자체는 우상향 부분들이라는 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끔 이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니까 그 질문을 댓글에 가끔 주신 분이 있어요. 신용 물량 많죠. 그런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 투자자분들이 아실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전제 조건 부분들을 깔아놨던 게 남북 경협은 그 하나의 섹터가, 우리가 1차 상승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종목군들 있죠. 뭐 예를 들자면 현대엘리베이터, 동아지질, 특수건설, 이런 특수한 DITI 이런 종목군들이 남북 경협의 100%의 바로미터는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섹터 자체가 같은 남북 경협이라는 흐름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볼 수는 있겠죠. 주도주름이지만, 하지만 1 선발대가 있고, 그 다음 2진, 3진, 그때 상황마다
남북경협의 제재 부분들이 풀렸을 때 아니면 제재가 풀리기 전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와 수혜받는 종목군들의 성격이 약간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갔던 종목군들만 남북경협이라고 얘기해서 그 종목이 계속 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바뀐다니까요. 색깔이 바뀌어요. 주도주가 바뀐다니까. 근데 바뀐다고 해서 그 바뀐 종목군들이 큰 흐름에서 보면 남북경협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북경협을 계속 기본 베이스로 깔아 두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지, 남북경협을 계속 보시라고 해서 첫 번째 주도주가 계속 눌림목 주고 뭐 10배, 5배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겠죠. 하지만 색깔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그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용 물량 부분들 그 부분보다 처음에 남북 경협의 대표 종목군들이 상징적인 의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종목군들 그 섹터 종목군들만 계속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성격 부분들이 바뀌면서 종목군들이 그 시장 상황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남북 경협이 풀리는 그거에 따라서 주도주의 종목군 역시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섹터별 순환매 부분들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때는 조선업종이 올라가고 어떤 때 건설업종이 올라가고 서로 순환매 키 맞추기 부분들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어떨 때 보면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이 종목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가 올라갈지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전 종목분들이 거룩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순환매 파동 부분들을 일으키는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북경협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만 오르지 않아요. 바뀌고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뀌고 있고 뭐 전에 이시원트라드 장보고 쪽 그 중대형조 시가총액 1조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거기에 해당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의 주도주는 계속 바뀌고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SK하이닉스 전저점 뭐 8월 달에 9월 달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는 앞에 숫자가 바뀔 가능성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로 반도체 쪽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또 종목군의 그 뭐랄까 매출 구성표가 틀려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쪽에 물론 랜드도 하긴 합니다만은 D램 쪽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크고, 삼성전자도 물론 크기는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 뭐 D램이나 랜드 쪽,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약간 뭡니까 분산화가 됐죠. 그래서 약간 성격 부분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투영시켜 볼 종목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들이 1100억, 삼성전자 71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연휴 전인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 부분들 했는데 물론 실적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면 65래 약간 뭡니까 그 헤드앤숄더형 그 다음에 쌍봉 비슷하게 주가의 고점을 형성을 하고 65달러에서 43달러까지 하락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됐어요. 지금 45가 약간 안 되는 가격인데 45달러 안착 부분들이 나와야 되고, 이번에 저점이 약간 43달러 정도 선입니다. 여기를 하회할 경우에는 40달러까지 하회 가능성 부분들까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적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그러니까 이 앞분기 실적 자체가 증가가 됐어요.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매출도 증가를 했는데 지금보다는 이제 향후 다음 분기에 실적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1100억 정도, 삼성전자도 700억 정도 매도를 진행하고 코스닥도 선물 레버리지 부분도 보면서 이걸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1%, 0.5%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3분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4, 4분기 진입되면서 마무리된 3분기에 대한 실적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어디 쪽의 실적이 좋아졌는지 어디 쪽의 실적이 좀 나빠졌는지, 현재 실적은 좋아졌는데 향후 실적 가이던스 부분들이 좋아지고 나빠진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섹터별로 실적을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보이는 과정 중에 SK하이닉스는 전전적 하해를 근접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변동성에 단기로 선물 쪽에서 뭐 매수 매도를 일으키면서 디스플레이보다는 파생을 통한 단기 매매 차익 부분들의 일부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계 전투라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연휴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 한중에 이제 국채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7,7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발행 부분들 관련된 부분을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하반기에 미국 국채 발행 중요하죠. 근데 국채 발행 부분들은 항상 보면 이제 경험담으로 보면 이 국채 발행 부분들이 될 때 항상 제가 아베 얘기를 가끔 자주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박정희 시대에도 보면 약간 공포 정치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 결석이라든지 시선 자체를 분산시키는 프로파간다 언론 조작 부분들을 성행을 하고, 특히 이번에 아베 같은 경우에도 일본 패싱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뭉쳐야 된다,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지율 자체가 30%대에서 거의 더블에 가까운 50%대까지 진입을 하게 뭉치게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아베의 최근 한 1분기 3개월 4개월 정도의 올해 상반기에 그 스캔들을 무마시켰던, 그리고 세 번째 정권 장악 부분을 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요건 자체가 돼요. 그래서 미국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도 보면 7,700억 달러 발행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3%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받는 부분들이 나오긴 했는데, 금리는 어떻게 보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물량 자체가 많아지니까 물량이 많아지는데 그걸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 기관 투자가들,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있을까? 물론 기본적인 수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뭐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 통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면서 달러가 아무리 기축통화라고 하지만 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글로벌 시장이 다 받아줬죠. 용인을 해줬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보면 또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 부분들 하니까 균열이 조금씩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달러 패권에 대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 균열이 갔을 때 이 균열 부분들을 일부 좀 뭐라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좀 떼울 수 넘어가게 만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뭐 이탈리아든 아르헨티나든 인도든 터키든 소음 부분들을 조금씩 만들게 되면 약간 눈 가리고 왕식으로 이 균열을 살짝 덮을 수 있어요. 국채 발행 부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왜? 그 소음이 나올 때마다 글로벌 투자자, 기관 투자가들은 미국의 국채 부분들을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량은 늘어나는데 누가 수요 부분들이 없다 하면 국채 금리 자체가 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 국채 발행 부분들의 의미 부분들을 그냥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시면 이게 계속 다 거의 물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보세요. 소음을 일으키면서 7,700억에 가까운 물량 부분들을 발행하면서 소화를 시키는구나, 수요를 증가시키는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팟빵에 질문을 주한파파님이 올려주셨는데 질문 잘 주셨어요. 상당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 흐름 부분들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의외로 영향 부분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화면에 중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 추이 부분들의 그래프를 올려놨습니다. 이걸 이제 방송 녹음 부분들 하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아니면 그 올려드린 캡처한 사진 부분들 제가 또 계속 올려드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2016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거의 제로 베이스 가까이 하다가 200배, 200만 톤까지 수입 부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전에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하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을 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오늘 지금 모닝 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역관세 부분들을 부과하면서 중국, 러시아, EU 쪽이 이란산 핵 협상, 그러니까 핵 그 제재 있죠. 제재 부분들이 11월 달에 제재가 되는데 의회에서 다른 그 이란산 석유 부분들을 구매하는데 뭐 현물이라든지 제3자 통화 부분들이 논의 중에 있어요. 국채 발행 1차, 2차, 3차 양쪽 완화 부분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국채 발행 부분들을 또 7,700억 번 증가하면서 달러 패권 부분들이 균열이 계속 조금씩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만약에 그럴 가능성 부분들 그렇게 높지 않고 미국이 방해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미국 외에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 부분들을 수입을 하는데 제3자 통화 부분들을 설치하고 달러를 배격시킨다 하면 이건 파란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균열 자체가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 균열이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이 정도로만 일단 생각해 두십시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뭐 쉽게 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오늘 말씀드릴 기조 부분들은 달러 패권 부분에 살짝 금이 계속 스크래치가 가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8일 마감 브리핑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선물 매별 변동성 이유 부분 말씀드렸고 1번은 엔화 약세에 있는 니케이가 급등 부분이 나왔고 SK하이닉스는 전저점 하회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하고 장보고 일반 3-2로 6월달에 시작했습니다. 6월달로 그 전에 3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3호 3-2로는 6월달 프리미엄은 8월달에 시작한 게 20%하고 6% 수익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 드리면서 9월 28일 3분기를 마감하는 9월 28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